일본을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과대망상증이자 몽상가였으며 그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하루빨리 조선의 선조를 잡고 명나라와 싸워서 천하를 즐기겠다. 그런데 선조는 맞서기 전에 튀어버렸다. 그는 심지어 명나라로 망명하고 싶어 했다. 다행히도 선조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왜구들은 급히 도망친 선조를 잡지 못했고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의 전설이 시작됐다. 옥포해전. 이때 이순신은 임진왜란 소식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592년 5월 4일에 첫 출전을 했다. 왜구들은 약탈이 일상이었으며 명성에 걸맞게 육지에서는 나쁜 짓을 하다 이순신에게 격파당하게 된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26척의 적함을 침몰시켰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의 첫 해전이자 첫 승리인 옥포해전이다. 옥포해전 이후 왜구들을 하포와 적진포에서 차례로 침수시켰다. 왜구들은 다시 이순신에게 덤볐다. 사천 앞바다에서 전멸하는 등 당포, 당황포, 율포에서 이순신에게 박살당했다. 이것은 진짜 놀라운 성과였다. 장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자 수급이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보급품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육로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배로 빠르게 수송하려 했다. 그래서 서울로 보급하기 위해선 전라도 앞바다를 거쳐야 하는데 이 남자가 지키고 있다. 만날 때마다 박살을 내고 보급로를 차단했다. 마침내 분노한 히데요시는 부산포에 모였다. 또 지면 다 죽는다. 이순신을 죽여라. 한산도 대첩. 아쉽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일본군은 다시 이순신과 맞설 각오를 했다. 그들을 다시 응징하기 위해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을 준비했다. 한산도 앞바다는 거제도와 통영 사이에 위치했고 사방이 막혀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이곳으로 왜구들을 유인하기 위해 조선 함대 6척을 왜구들이 모인 곳으로 보냈다. 이를 발견한 어리석은 일본 수군은 조선의 함대를 추격하게 된다. 급히 후퇴하던 조선 함대 6척이 한산도 해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 함대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선 함대는 일본 함대를 하기 날개를 펴듯 에워쌌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한익진이다. 이렇게 포위된 일본 함대들은 처참하게 두들겨 맞았다. 조선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고 일본은 거의 전멸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히데요시는 이순신과의 전투를 피하라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이순신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으로 가는 길에 기습도 있었지만 모두 깔끔하게 해결했다. 이순신 장군의 부산 도착. 이순신을 만난 왜구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버려진 약 100척의 외선은 바다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순신의 대활약으로 조선의 곡창지대 전라도를 지켜내고 한편 일본은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임진왜란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질투. 1593년 이순신은 대승을 거두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었다.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선 회담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히데요시는 진정한 과대망상증 환자에게 몽상과 같은 요구를 한다. 명나라 황제의 딸을 자기한테 시집 보내라거나 조선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일본에 넘겨주면 물러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당연하게도 회담은 결렬되었고 1597년 정유년에 다시 침입했다. 이순신의 승승장구 소식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순신은 백성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높은 인기를 얻었다. 따라서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선조의 질투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원규는 이순신의 사수였는데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자 후배의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이에 원구는 시기하고 이순신을 모함하고 다녔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순신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조정은 히데요시의 오른팔인 가토가 부산에 상륙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선조는 이순신에게 가토를 잡으라고 명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 그래도 왕의 명이라 갔지만 별 이득 없이 돌아왔다. 여기서 원균과 선조는 미친 짓을 벌이게 된다. 원균은 조정에 보고하기를 자기가 참여했으면 가토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순신이라 못한 거라고 하였다. 또한 선조는 싸움을 거부한 이순신은 반역자다 그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결국 원균은 투옥된 이순신에 이어 두 번째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됐다.
원균 또한 부산포 전투에 여러 번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이득은 못 볼 망정 이순신이 공들여 모은 수십 개의 판옥선을 날려버리게 된다. 그러나 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원균의 함대는 칠천량해전에서 거의 전멸했다. 이순신의 복귀. 이에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찾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이때 이순신의 부하인 배설 장군이 칠천량해전에서 12척의 배를 빼놓았었다. 여기에 선조는 남은 배로는 적군을 감당할 수 없다며 수군 폐지를 명한다. 하지만 이순신은 수군 폐지를 반대하고 말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은 병사들의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해전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기 노력했다. 9월 7일 왜군의 기습을 예상하고 대비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이 두려워하자 그는 엄한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배를 몰고 일본 함대의 공격을 저지하여 병사들이 지휘관을 믿게 했다. 또한 9월 9일 중추절에는 제주도에서 실어 온 소 5마리를 잡아 병사들에게 먹여 사기를 진작하기도 했다. 이러면서 시간은 갔고 명량해전은 다가왔다. 명량해전 9월 14일 일본 함대 200척 중 55척이 어란포 앞바다에 도착했다. 진영을 벽파진에서 명량해협 서쪽에 위치한 전라우수영으로 옮겼다. 이는 적은 수의 전선으로 명량해협을 등지고 싸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이순신은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이 길을 막으면 좋기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지금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지시를 내리면서 군의 질서를 조금이라도 어긴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했다. 9월 16일 새벽 일본 함대가 명량해협을 통해 조선수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라우수영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량해전이 시작된 것이다. 명량해전 직전까지 이순신이 확보한 수군은 전선 13척과 초탐선 32척이 전부였고 실제 해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13척의 전선뿐이었다. 이순신은 전선을 인계받은 이후에 꾸준히 병력을 수습한 것으로 보이나 병력 역시 결코 여유로운 편이 아니었다. 아울러 100여 척의 피난선 및 어선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 전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순신은 전선을 거느리고 싸움터에 나가면서 100여 척의 피난선은 후방에 배치하여 성세를 돋우는 데 이용하였다. 반면 일본 수군은 200, 300여 척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명량해협의 빠른 조류 때문에 전군을 한 번에 투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일본 수군은 선체가 크고 전투력이 강한 주력선인 아다케는 해협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중소형 군선인 세키분해만 좁은 수로를 통과하여 조선 수군과 대결하도록 했다. 그 수는 133척 정도였다. 다만 이른 아침에는 명량해협의 조류가 북서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일본 수군은 조류를 등에 업고 빠르게 전진할 수 있었다. 조선 수군이 우수영 앞바다로 나오자 일본 수군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조선 수군을 여러 겹으로 에워쌌다. 이순신의 대장선은 선두에 서서 각종 총통과 화살을 마구 쏘아 대면서 일본 수군을 공격하였고 대장선보다 높이가 낮고 크기가 작은 일본 군선들은 이순신의 대장선에 접근하지 못한 채 나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하였다. 적에게 몇 겹으로 둘러싸여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순신은 말했다. 적선이 비록 많다고 해도 우리 배를 바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니 조금도 마음 흔들리지 말고 더욱 심력을 다해서 적을 쏘아라. 부하들을 격려하면서 적과 싸웠다. 이렇게 상당한 시간 동안 이순신의 대장선이 홀로 버티고 있는 동안 다른 장수들의 배는 먼바다로 물러가 교전을 회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순신은 신호기를 세워 함선들을 불렀고 이에 안희의 배와 김응함의 배가 가까이 왔다. 이순신은 먼저 도착한 안희에게 말했다. 안희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이어서 김응함에게는 너는 중군장이 되어서 멀리 피하고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그 죄를 어찌 면할 것이냐? 당장 처형하고 싶지만 적의 형세가 또한 급함으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해 주마라 하였다. 안희와 김응함의 배의 합류로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이때 항복한 외인 준사가 이순신과 같은 배에 있다가 무늬 놓은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시체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안골포에 있던 적장 마다시라고 알렸다. 이순신은 그를 끌어올려 목을 베어 높이 매달아 일본 수군의 기세를 꺾었다. 이렇게 격전이 이어지는 도중 조류의 방향이 남동쪽으로 바뀌어 이번에는 조선 수군에 유리한 흐름이 되었다. 조선 수군의 여러 배들은 일시에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나아가 총통과 화살을 쏘며 일본 수군을 공격했고
31척의 전함을 격파했다. 이렇게 명량해전은 조선군의 대승으로 종결되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수군 장수 구르시마 미치우사가 전사했고 여러 장수가 부상을 입었다. 또한 31척의 전선이 불타 침몰하고 90여 척의 전선이 파손되는 큰 피해를 보았다. 반면 조선수군은 전사자 부상자는 있었으나 한 척의 전선도 격파되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피해만을 보았을 뿐이다. 일본 수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선 수군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순신 자신도 이것은 실로 천행이다 라고 할 만큼 명량해전은 기적에 가까운 전투였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다. 비록 왕이 본인을 버렸을지라도 백성과 조선을 위해 목숨 바쳐서 싸운 영웅. 충무공 이순신은 23전 23승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무패를 기록하며 조선을 구했다. 그는 역사상 최고의 영웅으로 남게 된다.